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0-9-4 선사용권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선사용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일단은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이 출원해가지고 이제 등록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똑같은 발명을 을이 이 출원 전에 실시하고 있네. 따라서 을에게 인정되는 항변, 요게 이제 선사용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원 시에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는 지금 특허로서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지금 이제 노하우로서 보호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허로 보호받아야 할지 노하우로 보호받아야 할지를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을은 지금 노하우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인데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거를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그 뭐냐 보호 방안이 이제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의의고 취지인 거고, 일단 시험 문제는 요대로 발음면 되거든요. 요거 보시면 이 목차대로 의취지, 요건 범위, 효력 이대로 발음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 두 문자를 이렇게 외우고 있을 거예요. 시선, 국, 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자를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효력은 요등, 대, 범, 배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 좀 분설한 거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논점이거든요. 이 여기 선사용권에서는 논점이 5개가 있어요. 5개 다 시험 문제에 나왔고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선사용권에서 선의를 가지고 있어야 선사용권 인정되잖아요. 선의의 의미가 뭔지 요거,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발명을 실시 사업하고 있거나 사업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이제 선사용권 인정되는데, 실시 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업 준비라는 게 무엇인지라는 거에 대해 의미, 요거 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정되면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있잖아요.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요거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지, 그러니까 선사용권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지, 이 발명의 범위가, 그죠? 그리고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사용권 인정되는데, 이 사업 목적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제조할 수 있는 건지, 제조하는 사람이 판매할 수 있는 건지. 출원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어요. 근데 이 출원 전에 지금 을이 실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양도하던 사람이 이 양도하던 사람이 제조를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서 출원 전에는 지금 양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사용권 인정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제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제조하는 사람이 양도할 수 있는 건지, 요거가 이제 사업 목적의 범위, 요게 이제 쟁점이거든요. 그죠? 여기 논점이 5개가 있어요. 선의의 의미, 실시 사업의 의미, 사업 준비의 의미, 발명의 범위, 사업 목적의 범위, 요거 5개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면 선사용권은 끝. 일단 선의의 의미 한번 봐볼게요. 선의의 의미가 일단 1설이랑 2설이 나뉘어요. 근데 요게 일본 학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특허법을 많이 들여와서 일본 학설이 유의미하긴 해요. 근데 요게 좀 고리타분한 학설이긴 해요. 보시면 첫 번째, 일본 학설이 이중의 발명이 이루어진 때, 그러니까 발명 루트가 다를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다. 여기 보시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다. 등록받았다. 근데 갑의 발명 루트랑 을의 발명 루트. 예를 들어서 갑은 서울에서 연구하고 있었고요. 을은 부산에서 연구하고 있었어요. 완전 지금 교점이 없어요. 각각 따로따로 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갑이 먼저 출원한 거죠. 이런 상황일 것을 요구하는 게 지금 1설. 그 다음에 2설은 동일 계통의 발명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된다는 2설인데, 이것도 무조건 동일 계통이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모인 출원이 등록된 경우 정당 권리자,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이후 그 발명을 실시, 특허 발명이 공지 발명에 불과한 경우 공지 발명의 실시권자라고 해가지고 어, 뭐 특정한 경우에 인정을 하자는 이설 학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판례가 1설이 맞다고 볼 수도 있고 2설이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판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나라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1설이에요. 발명 루트가 다를 것을 요구를 해요. 여기서. 예외적으로 동일 계통의 발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인정해주는, 선사용권을 인정해주는 요 판결례가 있거든요. 요 판결례는 사실은
이설에서 일본 학설 이설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 요거 있잖아요. 모인 출원이 등록된 경우 정당 권리자를 인정하자라는 게 여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예외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원칙적으로는 발명 루트가 다를 것을 요구를 해요. 예외적으로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판례가 하나 있다. 요거 이제 부산 판례거든요. 부산에서 요 판례가 하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옛날 판례예요. 옛날 판례. 원칙은 뭐냐면 발명 루트가 다를 것이에요. 요게 식물 식품종보호법이거든요. 식품종보호법은 대부분의 법조문이 특허법을 준용을 해요. 그래서 식물 식품종보호법에서 선사용권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의 판단이 이제 있는 판례니까 특허법에서도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식물 식품종보호법 판례인데 여기에 안수 황금송이라는 이런 이제 품종이 있었어요. 요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시작하고 이거를 묘목을 갑이 을한테 줬어요. 근데 안수 황금송을 지금 갑이 품질보호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 등록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출원해가지고 여기 등록 받았어요. 여기서 보시면 갑이 을한테 양도를 해주고 을이 갑이 알려준 방식대로 증식을 했어요. 그죠? 이게 갑이 알려준 방식대로 증식했다는 말이 발명 루트가 같잖아요. 발명 루트가 같은데 지금 을이 갑한테 통상시식권 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시식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통상시식권 확인을 구하거든요. 여기 너 졌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을한테는 지금 선사용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발명 루트가 같잖아요. 지금 갑이랑 을이랑 발명 루트가 같잖아요. 갑이랑 을이랑 모르는 사람이어야 그 발명 루트가 다르는 건데 지금 갑이랑 을이 지금 아는 사람이잖아요. 갑이 을한테 또 묘목을 판매하고 이 방식대로 증식을 했으니까 을은 선사용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발명 루트가 같으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보시면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 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거나 별개의 육성자여야 되는 건데 여기는 별개의 육성자가 아니잖아요. 알려준 대로 증식했으니까 되죠?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 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것도 발명 루트가 같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개의 육성자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지금 출원해가지고 등록 받은 거잖아요. 근데 갑이랑 을이 완전 모르는 사람이다. 완전 모르는 사람인데 을이 먼저 실시를 하고 있었다. 요게 이제 별개의 육성자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알게 된 사람은 뭔 말이냐면 지금 갑을 병이 있었어요. 병이 지금 을로부터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병이 을로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갑은 지금 을이랑 병이랑은 완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병이 을로부터 알게 되어서 병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 병은 갑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선사용권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별개의 유성자인 을이거나 별개의 유성자로부터 알게 된 병이거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원칙 판례, 식품종보호법 판례, 식물식품종보호법 판례. 예외 판례가 뭐냐면 이게 지금 부산에서 나온 판례예요. 보시면 옛날 판례인데 갑이 을한테 돈 주고 은수저 제작을 좀 해달라고 그 했단 말이죠. 이 운수 제작을 부탁을 한 다음에 을이 발명자여가지고 발명을 했어요. 운수저 제작 방법을 발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을은 이 순진한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90년대거든요. 90년대에는 아니 특허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좋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특허라는 개념도 없으니까 그냥 돈을 줬으니까 운수저 제작 방법에 대한 도면을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을은 지금 아니 내가 발명자니까 내가 실시할 수 있지 해가지고 지금 운수저 제작 방법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은 이 운수저 제작 방법에 대해 가지고 특허 출원해 가지고 특허 등록 받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발명자는 지금 을이에요. 갑은 자본가에 불과한 거니까 어 기술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을이 지금 발명자거든요. 을이 발명자인데 갑이 출원해 가지고 등록 받았잖아요. 요거 지금 33조 흠결이 있는 거예요. 흠결이 있는데 등록을 받은 거예요. 됐죠? 그래가지고 을이 갑한테 막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야 너는 권리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치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을이 지금 선사용권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죠? 선사용권이 근데 인정되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발명 루트가 같잖아요. 지금 을이 발명을 하고 을이 갑한테 주고 갑이 지금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거잖아요. 이 발명 루트가 지금 같잖아요. 이렇게 발명 루트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런 케이스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을한테 선사용권을 인정해준 케이스예요. 됐죠?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정당 권리자의 선의에 관련된 정당 권리자가 실시하는 발명을 지금 을이 실시하는 발명은 무권리자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발명과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이게 동일한 루트예요. 정당 권리자가 실시하는 발명을 지금 을이 실시하는 발명을 무권리자의 특허 발명으로부터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을이 실시하는 발명은 갑으로부터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갑이 실시하는 발명이 갑이 추론해가지고 등록받은 발명이 을로부터 유리한 것이지.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말장난을 좀 한 거예요. 정당 권리자는 지금 을은 선사용권을 갖는다. 을은 지금 선사용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됐죠? 지금 여기 원칙 판례가 있고 예외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답안지 했을 때 아니 원칙적으로는 발명 루트가 다를 것을 요구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판결례가 하나 있긴 하다. 발명 루트가 같아도 선사용권을 인정해준 이런 판결례가 있긴 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요거 끝, 선이 끝. 그 다음에 출원 전에 발명을 실시 사업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뭔 말이냐? 실시 사업. 특허 발명을 실시 사업한다는 것은 선 발명의 실시 형태가 후행 특허 청구 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함을 의미한다. 여기 뭔 말이냐면 우리가 왼쪽에 선사용권은 항변 사항이거든요. 항변 사항이에요. 특허 침해를 만약에 갑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어요. 근데 을이 지금 갑보다 먼저 실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갑이 을한테 침해를 주장해요. 거기서 을이 항변사항이거든요. 항변사항이란 말은 침해를 인정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용권이 있다. 요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침해가 인정되려면 갑의 그 보호범위에 일단은 속해야 돼요. 갑의 보호범위에 속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용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발명이 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이 권리 있잖아요. 갑의 권리 거기에 보호범위에 일단은 속해야 우리가 이제 을한테 선사용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 사업한다는 말에 특허 발명을 실시한다는 말은 청구 범위에 속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후행 특허 발명에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거 청구 범위 구성을 그대로 일치하는 선박 발명은 물론이고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거 그대로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컨대 갑이 하위 개념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선행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보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선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x 플러스 y를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x 플러스 y의 보호범위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금 먼저 실시하고 있는 자는 선사용권을 취득한다. 아무튼 좌우지간에 먼저 실시하고 있는 이 발명이 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됐죠? 요거는 끝. 실시사업 끝. 사업준비. 그 다음 사업준비 여기도 학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준비라는 것 자체가 아니 내가 마음속으로 사업준비하고 있어도 사업준비가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장 짓고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돼야 공장 짓고 뭐 사업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야 사업준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어요. 갑이 지금 실시 사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마음속으로만 방구석에서 사업 준비하고 있다고 이게 선사용권 인정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사업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이제 사업 준비를 인정해 줄 거냐, 선사용권을 인정해 줄 거냐 그거거든요. 우리 학설이 두 번째 견해가 맞아요. 여기 보시면 즉시 실시할 의사가 있고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어진 때라는 걸 의미하는 게 요게 이제 통설 판례예요. 보시면 요것도 식물식품정보법 판례가 있는데 그 사업을 즉시 실시할 의도가 있고 그와 같은 실시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걸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교과서에서도 즉시 실시할 의사가 있고 즉시 실시할 수 있을 정도 객관적인 요건 요거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실 때 사업 준비는 요게 맞아요. 즉시 실시할 의사가 있고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공장 짓고 사업 계획서까지는 나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나와 있어야 사업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방구석에서 나는 사업할 건데 라고만 한다고 해서 사업 준비가 아니에요. 됐죠? 요 끝. 그 다음에 발명의 범위 보시면 여기서 이거예요.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어요. 근데 지금 을이 출원 전에 실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A라는 발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선사용권이 범위가 A에 국한될 건지 아니면 A 프라임도 실시를 할 수 있는 건지 을이 A에 대해서는 선사용권 인정돼요.
근데 을이 A 프라임에 대해서도 선사용권 인정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약간 변경하는 것도 인정. 보시면 판례가 여기 또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학설이 있는데 실시 또는 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시 형식이 한정된다. 그러니까 A 한정된다는 실시 형식설이 있고 A 프라임까지 인정된다는 발명 사상설이 있어요. 근데 발명 사상설이 맞다. 요거 시험 문제도 다 나왔어요. 여태까지 말한 거 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온 거예요. 보시면 판례도 여기 보시면 실시 형태뿐만 아니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형 가능한 실시 형태에도 미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뿐만 아니고 A 프라임도 우리가 이제 그 선사용권 인정되는 범위인 거예요. 근데 A 프라임이 A에서 A 프라임이 이게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신다면 가상 특허의 균등 범위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균등 범위라고 해서 돈에 불을 켜고 막 과제계 원리 동일성 뭐 그런 거 쓰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여기까지만 쓰세요. 예, 교수님 책에 나온 표현이 보시면 선사용권자의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선사용의 보시면 가상 특허의 균등 범위의 실시 형태까지 여전히 선사용권 인정해도 좋다. 요게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교수님 표현이거든요. 조용순 교수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도 가상 특허의 균등 범위의 실시 형태까지 선사용권을 인정해도 좋다. 그러니까 A뿐만 아니고 가상 특허의 균등 범위인 A 프라임까지 선사용권을 인정해 주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답안지에 쓰시고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변경 용이성 뭐 이런 거 답안지 한 바닥 쓰고 있으면 여러분 그 빵점이에요. 빵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툭 치고 그냥 빠지세요. 됐죠? 그리고 사업 목적의 범위. 사업 목적의 범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발명의 범위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 사업 목적의 범위. 사업 목적의 범위는 그거예요. 보시면 갑이 출원해가지고 등록 받았어요. 근데 을이 먼저 실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을이 지금 A에 대해서 지금 제조하고 있는데 제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사용권에 인정되는 범위가 제조까지는 인정되는데 판매까지 인정돼요? 요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만약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을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는 인정되는데 제조 인정돼요? 요게 논점이거든요. 여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조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인정된다. 요거는 O.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 인정 안 된다. X 요거예요.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조리에 따라 그런다고 말을 해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선사용권자가 사업 규모를 양적으로 확정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갑 출원 전에 A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A를 100개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1000개 실시하는 거. 요거는 오케이. 요건 논란의 여지 없이 오케이. 근데 질적으로 확정하는 거를 생산했던 선사용권자가 양도하는 거는 지금 생산했던 제조했던 선사용권자가 양도하는 거 판매하는 거는 조리에 따라 타당하다. 그죠? 반면에 양도했던 선사용권자가 생산하는 거는 X, 양도했던 선사용권자, 판매했던 선사용권자가 제조하는 건 X.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담배를 여러분들이 제조하는 사람이 담배 제조하면 파는 거는 뭐 여러분들 사업 확장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죠? 담배 제조하는 회사가 담배를 판매한다. 이거는 조리에 따라 타당한 거예요. 근데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회사가 담배를 제조한다. 이거는 완전히 사업 구조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조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거는 타당한데 그 사업 범위를 넓혀도 되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제조한다. 이거는 공장을 어떻게 새로 짓고 뭐 그걸 어떻게 해요? 공장 새로 짓고 다시 싹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거니까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고. 됐죠? 일단은 양적 확장은 논란이 여지 없이 된다. 논란이 여지 없이 된다. 근데 제조하는 사람이 생산하는 사람이 양도하는 거 요거는 된다. 근데 양도하는 사람이 생산하는 거 이거는 질적 확장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시험 문제 다 나왔거든요. 선의의 의미, 실시 사업의 의미, 사업 준비의 의미, 발명의 범위, 사업 목적의 범위 요거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 그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